숲에서 놀이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숲에서 놀이과정은 이제 여기 첫 번째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이제 뛰고 놀면서 신체 또 운동 기능도 향상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영상 그 그림을 보여드릴 때는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파른 곳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약간 좀 낮은 곳에서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신체를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처음에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아이들이 실은 이렇게 등산을 저희가 등반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잘 안 다쳐요. 잘 안 다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면 더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는 앞 발에 힘을 줘. 뭐 꽃게처럼 옆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금살금 내려오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격려하고 또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중머리째라는 사진인데 강주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강주에는 이제 높은 산이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에 이제 중머리째라는 곳이 있는데 해발 617m예요. 이 산을 저희가 졸업생들 그러니까 7살 아이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곳을 등반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6세 아이들은 토끼봉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곳을 등반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4살이 넘어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이제 커지면서 부모님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어떤 얘기를 해요? 미운 4살이네, 미운 7살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칭찬보다는 야단, 훈계, 너 왜 그러니, 누구 닮았니,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이 산을 오르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너희 정말 대단하다. 와, 넌 다른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성취욕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저희가 졸업 때 선물로 주는데 우리 연아름 선생님은 강주에 계시니까 이곳을 알 거예요. 코스가 쉬운 코스는 아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아이들 표정이 보면 이곳을 쉽게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선생님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뒤에는 힘들었지만 되게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해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저희가 졸업생 한마당 있거든요.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때 이제 모이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원장님, 제가 초등학교 가니까 다른 친구는 중머리째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저는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커 가면서 이곳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중머리째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등산을 아이들하고 등반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비빔밥을 비벼 먹기도 했거든요. 비빔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비빔밥을 비벼 먹는 거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저희 생각. 산에서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연례적인 행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도시락에다가 자기 밥만 쌉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서 이렇게 뭐죠? 양푼이 좀 큰 양푼과 그 다음에 저기를 가지고 가요. 김치, 고추장 이런 것들 조금씩 싸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정말 아이들 거 밥을 다 넣고 그냥 비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덜어서 먹어요. 굉장히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밥도 정말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 추억을 가지고 살고요. 또 하나는 주먹밥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만들어서 직접 올라가서 먹는다든지
유치원 때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바로 이런 기억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언제 하나요? 바로 이게 이런 것이 바로 공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거, 내적 의지, 본인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회복 탄력성 이런 것과도 큰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그 건널목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체 조절을 잘 해야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체 조절하고, 지금은 이제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온 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미끄럼들도 타고, 또 이거는 더 어린 영아들이었어요. 영아들이 산책 갔다 오면서 정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활동들, 그리고 도감, 이 부분은 이제 언어 영역들, 저희는 도감을 통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도감 생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제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도감이 따로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곤충 도감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버섯 도감, 어떤 친구는 풀꽃 도감,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풀이라든지 곤충을 보면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또 그 옆에 있는 글을 배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같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보고 배우고 또 느끼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제 7살 아이가 이렇게 동시를 쓴 거예요. 글씨도 굉장히 잘 썼죠.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는 숲터에는 참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참나무가 많은데 참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보냐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여행. 그래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여행에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여행을 가요. 끝없이 날아가다 드디어 도착. 그곳은 바로 참나무 숲. 참나무 진에 앉아 쩝쩝 진을 먹어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전쟁 시작. 참나무 진을 차지하려고 싸우나 봐요. 참나무 숲의 천하장사 장수풍뎅이 승리. 멀리서 앙컷이 푸드득 찾아와요. 아마 짝짓기를 하려나 봐요. 톡, 앙컷이 알을 낳고 시간이 흘러 빠지직 알을 깨고 애벌레가 인사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보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뒤에 보면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 나가는 거고, 이것이 아이들의 상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메뚜기를 가지고 동화를 만든 건데, 메뚜기는 색이 변해요. 그래서 초록색인 거 또 이렇게 갈색인 메뚜기가 변한 걸 보고 이렇게 동화도 지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커다란 나무도 같이 옮기고요. 또 돌탑도 같이 쌓아가면서 이런 것들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여기서는 규칙을 알아가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계속 남고, 지면 뒤로 가고,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런 규칙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술 경험 만다라를 만드는 거, 자연물로. 이건 소꿉놀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역할 영역에서 인형 만들어진 소꿉놀이만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흙을 만져보고 이렇게 놀이를 만들어 보는 거죠. 눈이 왔을 때, 지금 눈이 많이 오죠. 눈이 왔을 때 팥빙수,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팥빙수 만들어 보고, 이 부분은 케이크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거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케이크를 흙으로 지금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틀에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밀가루를 이제 뿌려가지고 저기 했어요.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이제 고구마 케이크 먹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서, 그러면 얘들아 고구마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카레가루요. 이해되셨죠? 카레가루를 뿌리면, 카레가루가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고구마 케이크.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저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초코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그 아이는 짜장가루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고가 확장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는 게 바로 이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한테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와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미션을 주는 거죠. 솔잎 2개 가져오세요. 솔잎 20개 가지고 오세요. 뭐 열매 3개 가지고 오세요. 또는 아이들한테는,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도형 모양만 주고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미술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도감을 이제 보면서 실제적으로 다리 위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죠. 이거는 어등산 뒤에 석봉이란 정상을 올라가고 나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저는 이 그림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이 경사도를 보시면 이 산이 얼마나 험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뾰족한 산이었어요. 산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걸어가는 거 이렇게 했고, 가을 산이라서 이제 갈색을 조금 했고, 자기가 정상을 뭐 그 표현한 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연탐구 영역, 수 영역 나오죠. 이거는 텃밭활동과 병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턴, 뭐 크기 비교, 여기는 뭐죠? 같은 걷기를 묶음을 같이 했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크기 비교, 이거 무입이죠. 여기는 지금 이제 10개 단위로 묶었는데, 보리수, 앵두, 뭐 여기는 뱀딸기, 뭐 이런 건 벗지,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수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배추, 우리 그 김장철 되면 저희가 텃밭에 배추를 이제 심는데, 배추 안을 실제적으로 잘라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고 무게를 재보고, 무게에 따라서 배추 잎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 수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학습지로 했던, 그냥 단순 학습지로 했던 것과, 또는 눈에 보이는 구체물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움직이는 수학에서 숲에 가서 이런 수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으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막대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개는 한 걸음, 두 개는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해서 10걸음까지 가보게 하고, 그러면서 앞 뒤에 있는 숫자를 옆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 뒤에는 뭘까라고 뒤를 보면 9라는 숫자가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수하고 양을 매치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산도 이렇게 움직이는 수학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 연수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하지만 이제 독일 심리치원 연수를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실생활로 이런 것들 많이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배우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응용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5세 아이들한테는 어림해 보기, 아이들에게 상추가 길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 라고 어림해 보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 6세 7세 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도구, 자라든지 줄자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죠. 이 부분은 5세 아이인데 이런 대나무로 아이가 뭘 했냐면 텐트를 친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왜 텐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더니, 주말에 아빠랑 같이 캠핑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갔을 때 이런 그 텐트를 아빠가 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대나무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아마 멋진 나중에 설계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벌레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버섯의 다양한 종류, 망태버섯, 운지버섯, 영지버섯, 이런 버섯의 종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숲에서 어떻게 놀이하는지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번 이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놀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이가 놀이의 반대가 공부가 아니다. 놀면서 아이들은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놀이에 대한 개념이 서면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선생님들 오늘 수업에 대한 평가 한번 나눔하고 제가 바로 이런 마무리가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아마 선생님들도 이 안에 다 있으실 텐데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 그 영상 저희가 봤죠. 자기 생각을 맞고 틀림은 없죠. 내 현재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표현하는 것이 내 감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나는 바빠서 수업 내용을 전체를 못 들었더라도 오늘 꼭 수업 내용인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도 하나의 단어가 꽂혔을 수도 있고 하나의 영상이 꽂혔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편하게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자꾸 시키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너의 생각을 말해봐. 또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자꾸 생각을 이제 말해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에 앞서서 나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아이, 남편, 또 어린이집 아이의 생각을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연수를 가면 교육을 가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나드러내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나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해라.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해라. 그래야 본인의 또 생각도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나눔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채용 교수님, 오바마 영상 보고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진짜 잘 안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 자리에서 당연히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까 그 기자단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숙제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또 전 세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또 자기의 생각을 맞건 틀리건 그건 중요치 않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이런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해 보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영 교수님 그런 느낌이셨군요. 노선영 선생님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도 영유아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전이란 참 어려워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맞아요. 노선영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교사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하람 선생님 아까 오바마 인터뷰처럼 저희도 질문 및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자기 생각을 나누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소통하고 앞으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온라인이 대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편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아 선생님,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리 많이 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을 많이 드러내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어떤 것에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 자기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시간에 선생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좋고 또 감동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또 편하게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아니면 오늘 그냥 좋았다든 이렇게 아니면 날씨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이름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한 줄, 두 줄이 여기서부터가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오수와 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저 교수님 참 질문 많이 시켰지 이렇게 기억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가 성장해 가는 또 한편의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승영 선생님은 아이 낳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됐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이 낳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채용 교수님,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게 좀 채팅방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저도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 수업에서는 너무 소통을 좀 많이 한 편이라 이승혜 쌤 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더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연아람 쌤, 그런데 저희가 더 자발성을 가지고 유연한 사고로 나아가야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수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보육교사의 길인 것 같네요. 처음에는 조금 쉽게 생각하고 보육교사 과정을 신청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쉽지 않고 정말 중요한 직업이구나 싶네요. 또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아람 쌤 정말 자신의 생각 잘 표현해 주셨고요. 예. 연아람 쌤이 강주시기 때문에 한번 소통이 되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블로그에 제 블로그 말씀드렸죠. 오셔가지고 한번 남겨놓으시면 연락이 돼서 좀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아람 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좀 자제했습니다. 네, 자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강주에 놀러 오시면 승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산책하는 것도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놀러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